자, 우리 시험 대입편. 시험 대입편 있었어? 맞아. 그렇지. 여기 18페이지. 시험 대입편 18페이지 보시고 2단원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 2-1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담화를 알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인 발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발화라는 건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걸 발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발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달하려는 생각,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면서 또 이것이 문장으로 실현이 돼야 발화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럼 이 발화가 실현됐을 때 얘네들이 모여서 서로 담화의 참여자들끼리 생각을 주고받는 상황,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었을 때 얘를 담화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담화는 뭐다? 자, 위에서 봤던 생각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들이 모여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담화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것만 이해가 제대로 되면 바로 담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생각이 상황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주고받으려면 주고받는 당사자, 담화의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죠. 말로 소통하는 구어로 이루어진 담화 상황이라면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있고, 이때 말로 소통할 땐 어떻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고정되지 않고 주고받는다. 자, 글로 소통할 때 문어로 이루어진 담화 상황에서는 글쓰기와 읽는 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발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고, 자, 발화 자체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자,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맥락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황 맥락과 같이 시간과 장소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맥락이 도대체 뭐냐? 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입니다. 의미에. 자, 먼저 상황 맥락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라든지 처지라든지 의도나 목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가거나 혹은 대표적으로 시간이나 공간과 같은 것들이 상황 맥락이 됩니다. 이 상황 맥락은 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말하는 이 듣는 이의 처지는 어떻고 얘가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상황 맥락이다. 자, 그럼 사회문화적 맥락은 뭐냐? 자, 상황 맥락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데요. 자,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회적인 배경과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말을 혹은 어떤 담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담화가 나오는 시대적인 상황 혹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예를 들면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었는데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때 당시 시대 상황, 역사적인 상황, 그 배경을 알아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문화가,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제도,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 이런 걸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 이념이라든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말문화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고 몇 번 정도는 사양하는 것을 긍정적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부담 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많이 차려놓고도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선물을 줄 때도 별거 아니에요. 라고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이야. 이런 걸 빼고 들으면 별거 안 차렸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많이 성심껏 준비를 했지만 지금 표현 자체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야. 또 지역에 따라 달라요. 뭐가 있어? 우리는 지역마다 지역 방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세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 문화가 달라요. 젊은이들 세대는 아무래도 새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뭐를 알아야 돼?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걸 이해하고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배려하고 차별을 하거나 혹은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자, 글로 이루어지는 담화 상황을 먼저 보여줍니다. 지훈이와 친구들, 자, 얘네들이 읽을 거야. 자, 그럼 맥락이 나오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안내문이니까 글로 이루어지는 담화 상황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글로 주고받는 담화다. 자, 내용을 먼저 봤더니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 자, 전달하려는 내용은 모집한다 라는 거. 자,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서고 정리와 열람실 청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달빛 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라고 해서 자, 달빛 도서관 담당자가 썼어요. 자, 글쓴이는 누구다? 달빛 도서관 담당자고, 자, 지금 누가 읽고 있다? 지훈이와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 자, 내용은 뭐였어?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언제 읽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학교 복도에 붙어있는 글을 읽고 있다. 자, 그래서 글로 이루어진 담화 상황을 봤고 이번엔 말로 소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말로 주고받는 담화를 한번 보자. 자, 지훈이는 학교를 마치고 자, 방과 후 집에 가는 길에 어디에서? 달빛 도서관에서 담화가 이루어집니다. 담화의 참여자는 지훈이와 도서관 담당자죠. 그래서 말하는 이 듣는 이는 지훈이와 달빛 도서관 담당자다. 자, 주된 내용은, 자, 내용을 봐야겠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문을 보고 왔는데요. 봉사활동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하고 싶은 날짜는 언젠가요? 다음 주 토요일 날짜 정했고, 그럼 그날 오전 9시까지, 자, 시간도 정했고, 1층 열람실로 오세요. 장소도 정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자, 바로 봉사활동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 주된 내용은 뭐다? 봉사활동 날짜와 시간을 정함으로써 시간. 자, 봉사활동을 예약하고 있다. 자, 얘 지금 언제 어디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 시간은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자, 어디에 갔어요? 달빛 도서관에 가서 달빛 도서관에 가서 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여기서 뭘 본 거게? 담화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과 말로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고 담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담화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자.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지금 여기 가나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황 맥락이 뭔지 보여줄 거야.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랑 어떤 의도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이지만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상대방도 반응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다 똑같이 괜찮아 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뭐가 달라지고 있어? 자, 말하는 이 들리는 같은 애들이라고 치고 그러면 어떤데? 장소가 다르고 의도가 다릅니다. 자, 볼까? 미용실에서 내 머리 어때? 자, 머리 모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괜찮아. 자, 바로 좋아, 잘 어울려. 보통 이상이야. 라는 의미고. 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얘는 다 먹었어. 하지만 남았으면 좀 남았어. 부족하면 이거 더 먹을래? 자, 식당에서 더 먹을지 권하고 있어요. 괜찮아. 아니, 부족하지 않아. 배불러. 더 먹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다에서는요, 넘어졌어. 자, 친구가 걱정을 해줍니다. 다치지 않았어? 자, 괜찮아. 뭐야? 많이 안 다쳤어.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거. 요게 뭐다? 상황 맥락을 보여주는 그림들이었어요. 자, 정리해보면 자, 상황 맥락.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괜찮아. 좋아. 잘 어울려. 자, 식당에서 음식 더 먹으라고 하면 아니, 부족하지 않아. 자, 길에서 넘어졌어요. 친구 걱정해줍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바로 같은 발화였지만 자, 똑같은 말처럼 보이죠? 하지만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역시 말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여기도 상황 맥락이죠. 자, 예빈아 잠깐만. 응? 이 책들을 도서관에 옮겨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 지금 팔은 2개인데 책은 3개거든요. 세 덩어리. 너 시간 있어? 자, 뭐야? 책 좀 같이 옮겨줄래? 응, 있어. 내가 도와줄게. 자, 이렇게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담화에 임해야 자,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겠죠. 자, 말하는 이의 의도. 자, 바로 도서관으로 옮겨야 하는 책 묶음이 세 묶음, 손은 2개인데 자, 그래 혼자 못 옮겨. 자, 그래서 너 시간 있어? 예빈이에게 시간 있으면 책을 함께 옮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로버트 인사해. 이분은 우리 엄마야. 자, 우리라는 말 때문에 로버트가 놀랐어. 우리 엄마, 내 엄마는 미국에 있는데. 자, 로버트는 우리라는 말의 뜻은 알아. 사전적 의미는 알아. 하지만 우리나라의 말 문화를 몰라.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나의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라는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문화 차이. 자, 우리말은 우리를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을 안 해. 자, 외국은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자,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화를 다른 문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얘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해준다든지 혹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덧붙여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자, 이번엔 세대 차이. 자, 할머니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자, 우리 손녀를 막 이쁘다고 쓰다듬죠? 우리 민지 복스럽게 생겼다. 자, 손녀니까 어떻다? 이뻐 죽겠다는 뜻이야, 사실은. 보기 좋다. 너무 이쁘다. 자, 근데 민지는 싫어하죠? 네? 제가 복스럽다고요? 그래, 복스럽다고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세대 차이를 고려한 의사소통입니다. 바로 세대에 따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는 걸 알고 상대를 역시 배려해서 말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때? 담화에 임할 때는 반드시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는 의미를 나누는 대화. 그래서 우리 의미를 나눈다라는 거 무슨 말이다? 자, 대화라는 건 바로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서 달랐던 생각이 하나로 모여지는 의미
공유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봤냐면 소설 봤어요. 소설 배경은 1970년대 두메 산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제목이었죠. 자,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려가 보자. 자, 지금 보시면, 자, 문 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 지금 문 선생님과 한매가 서로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소를 보면 한매와 문 선생님인데요. 자, 말로 이루어지는 담화 상황이니까 말하는 이 듣는 이는 고정되지 않고 바뀝니다. 자, 학교가 끝나고 자, 고개 위에서 자, 고개를 오를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고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기를 다시 나눠요. 자, 한매가 뭐래? 선생님, 좀 그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먹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중략된 부분에서는 문 선생님이 한매에게 통닭 먹으러 갈래? 라는 얘기로 먼저 시작하고요. 한매는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해서 아, 본매가 일러 바쳤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죽여버리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왜? 라고 물어봐 주죠. 이렇게 적극적이면서도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고 의미 공유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 자, 본매의 암탉뿐 아니라 선생님이 6학년 아이들한테 나눠준 30마리의 암탉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된 내용은 뭐? 한매가 본매의 암탉을 죽이고 싶은 까닭까? 자, 그리고 나서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한매가 도시를 여행 갔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왜 죽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한매야,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닭을 죽이고 싶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혼내는 게 아니야. 왜 그러니? 하고 한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잘 들어줍니다.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해. 자, 다른 돈으로 가는 건 괜찮아. 하지만 뭐는 안 돼? 달걀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서 그 돈으로 도시 가는 걸 못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너도 달걀 팔아서 여행 갔고 너는 그때 왜 이래? 열성이었는데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그랬어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가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자, 또 물어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자, 계속해서 한매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대답을 기다려줍니다. 자, 문 선생님 어떻게 대화한다? 한매의 생각을 꾸짖지 않고 한매의 말을 경청하면서 궁금한 내용을 계속해서 물어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도시에 갔는데 뭘 봤대? 텔레비전 쇼를 봤어요. 텔레비전을 봤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끝까지 안 듣고 난 또 뭐라고?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한매가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보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을 뜨끔하게 만들자. 바로 선생님은 한매에게 미안해지고 그렇구나. 뭘 봤니? 라고 했더니 자, 달걀 많이 먹는 쇼를 봤단 말이야. 사람들이 깔깔깔 웃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뭐래? 저는 제 달걀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제 동생들을 때리고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동생이 막 울고 막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단 말이야. 자, 그때 저에게 달걀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였어요. 자, 얘한테 달걀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한테는 마구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니까 자,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걸로 바뀌는 걸 보고 나니까 꼭 제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둔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때? 안 가품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 여행 전. 자, 여행비가 되는 무엇보다 소중한
달걀이었어요. 하지만 도시 여행에서 TV 프로그램 쇼를 보고 나니까 자,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된 달걀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웃음거리가 된 것 같고 업신여김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도시 사람들에게 안가품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안가품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어떻게 안가품하고 싶니? 물어봤을 때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무지무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져서 지든지 해서 저는 도시 사람들을 업신 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자, 자기 업신 여김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어. 안가품의 꿈.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자,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자, 그 다음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그리고 달걀 몇 꾸러미에 대한 안가품으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몰라. 너무 인색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이니?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자, 제안하고 있고요. 달걀은 달걀로요? 어떻게요? 자, 그래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선생님이 뭐래? 우선 달걀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과는 또 다른 달걀을 하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달걀로 여행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판매는 선생님까지도 결국은 절 업신 여기시려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무슨 뜻?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우리 본매에게 나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려고 만드시는군요 라는 얘기였고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 오히려 달걀을 팔아서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자, 걔네들을 이 두매상꼴로 초청해서 알려주자 라고 얘기하자. 자,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과는 또 다른 달걀. 어떤 달걀? 소중한 달걀.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의 쓸모, 소중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 어떤 것? 웃음거리 배웠잖니? 아마 도시 아이들도 놀랄 거야. 그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 여기서는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는가를 알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정리해보면 판매는 자,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든지 유명해지든지 해서 도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르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 선생님,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지나친 것 같으니 달걀은 달걀로 갚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바람직한 듣기 말하기 태도. 자, 듣는 이를 배려해서 말해야 해요. 자,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귀담아 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매와 도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한매는 도시가 두매보다 더 낫다. 도시가 두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야, 도시 사람이 우리 업신 여기는 것보다 네가 무시하는 게 더 기분 나쁘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각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문명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시골뜨기 취급했어요. 당연하지, 우린 시골뜨기니까 이번에는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깜짝 놀랄 차례다. 그러면 우린 걔네들을 서울뜨기 취급하자꾸나. 그건 재미없을 거예요. 왜? 걔네들은 더욱 으스댈 테니까요. 자, 선생님은 뭐래? 자, 바로 문명, 얘가 더 훌륭하고 우리가 가진 게 나쁘다라는 생각은 버려라. 각각 다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얘기를 해 나가는데 어디야? 여기죠. 자, 도시에 있는 어린이의 낙원이라는 공원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자, 이거는 문명이죠. 나도 한다. 누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잘 꾸며진 공원으로 그곳을 손꼽지. 왜 그런 줄 아니? 그곳이 가장 자연에 가깝게 꾸며졌기 때문이야. 가장 교묘하게 자연을 흉내냈기 때문이지. 게다가 흉내는 진짜만 못하지. 아마 도시 아이들은 이곳의 진짜 자연에 넋을 잃을 게다. 자, 중력되어 있고 자, 우리들은 실컷좋건 앞으로 문명과 만나고 길들여질 테지만 도시 아이들에게 자,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는 좀처럼 없을걸. 그런 경험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 버리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은 도시 아이들한테 베풀 수가 있어. 달걀로 말이다. 자, 이 부분이 뭐야?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바로 달걀을 팔아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도시 아이들을 두매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소중한 경험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한매는 문 선생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도시가 두뇌보다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자, 그래서 도시는 두뇌에 비해 모든 면이 낫다, 더 훌륭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자, 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죠. 도시는 도시대로, 두뇌는 두뇌대로 각각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자, 달걀을 달걀로 어떻게 갚자? 달걀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도시 아이들을 두매로 초청하자. 그래서 도시 아이들에게 두매의 자연을 보여주고 소중한 경험을 하도록 베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한매는 선생님의 생각과 똑같이 바뀌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결국 의미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화를 이렇게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함으로써 바로 뭐 할 수 있었다? 의미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자, 의미 공유가 이루어지면 달랐던 생각이 하나로 모일 뿐만 아니라 어떻다? 관계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한매가 선생님의 얼굴을 말대꾸하지 않고 쳐다봅니다. 이런 태도나 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런 말,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한매의 생각이 바뀌어서 원활하게 의미 공유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의미 공유는 관계를 발전시킨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끝까지 풀겠습니다. 어디까지 풀 거냐면 31쪽까지 풀어주세요.